야, 너 또 말 못하고 있냐?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던져진 한마디가 지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지호 씨를 놀리듯 말했고 주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술잔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취급을 받을까? 사실 지호 씨는 예전부터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도, 미용실에서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는 한 번도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라며 넘겨버렸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만만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늘 참기만 하고 상대의 의견에 맞춰주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어넘기는 습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하고 결국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좀 불편한데.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고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위에 서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심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얕잡아보는 태도는 결국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번에는 어렵겠다라고 말하세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한마디, 이번에는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정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임 장소 예약을 부탁하거나 차를 태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다음 모임도 내가 예약 좀 해줄래? 그리고 차도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평소 같았으면 그래, 알았어 라고 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정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어렵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친구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미정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당연하다는 듯 부탁하지 않았고 각자 역할을 나누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에게 나 자신과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주변에서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냥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상대는 나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재훈 씨는 가족 사이에서 늘 묵묵하고 배려심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는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그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조차 아빠는 뭐든 괜찮지? 라는 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일정을 짜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디든 괜찮지? 순간 재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소처럼 넘어가면 갈등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도 의견이 있어. 이번에는 조용한 곳에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잠시 조용해진 가족들은 그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도 들어봐야지. 우리 다른 곳도 찾아보자.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아빠가 원하는 곳도 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고 나도 이 관계의 중요한 일원임을 주장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남만 챙기고 자신을 후순위로 둘 건가요?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요구만 하게 되죠. 희정 씨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도와주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애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평소 같았으면 그래, 당연히 봐줄게. 라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희정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엄마도 쉬어야 해. 이번 주말엔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 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로 인해 가족들은 더 이상 희정 씨의 시간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울 때 더 신중해졌고 그녀의 개인적인 시간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쉬고 싶어.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남의 뒷전으로 두지 마세요.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지호 씨는 늘 낯선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상대방이 조금만 강하게 나오면 네, 그렇게 하세요. 라며 상황을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지호 씨는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정비사는 차를 간단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네요. 수리비도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다 고쳐버릴까요? 그 말투에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다 해달라고 하겠지. 라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호 씨는 네, 그냥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호 씨는 정비사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정비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차를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이처럼 제가 생각한 대로 해주세요. 라는 간단한 말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키고 더 이상 쉽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것은 내가 불편해. 라고 말하세요. 한편 태민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온화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격이 좋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죠. 하지만 이 친절과 온화함은 점차 친구들로 하여금 태민 씨를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점차 비꼬는 말과 무시하는 태도로 변해갔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좀 불편한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며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태민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넌 참 답답하다. 왜 맨날 가만히 있어? 너도 한 번쯤 화라도 내봐. 그래서 다들 널 만만하게 보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태민이는 늘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막 놀려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태민 씨는 순간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속상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한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지 않아.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태민 씨의 반응에 순간 놀라며 웃음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한 친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어. 너무 심했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태민 씨 앞에서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졌죠. 이제는 기분이 상할 때 솔직하게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여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괜찮아라며 넘기는 것은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행동이 허용된 것처럼 여기고 점점 더 심하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좀 불편한데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두 팔 벌려 자신을 꼭 껴안아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분명히 해결되고 더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남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아무리 깊이 생각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말투는 상대에게 만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존중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위와 관련된 명언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공자. 다른 사람이 너를 비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에픽테토스.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내 자신을 귀히 여겨라. 그러면 남들도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니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